안녕하십니까, 마이다스입니다. 자, 주식 투자 원칙 모르고 투자하시는 분은 없겠죠. 한데 우리가 이것을 주식 투자하면서 항상 잊어버립니다. 우리가 마음속에는 다 알고 있지만 막상 실행하기 힘든 게 주식 투자 원칙입니다. 고수도 예외는 아닙니다. 고수도 순간순간 방심하면 주식 투자 원칙을 잊어버리고요. 전문가도 마찬가지고요. 개인 투자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 원칙을 지키기는 정말 어렵다. 원칙만 지켜도 주식시장에서 별로 그렇게 큰 피해를 보지 않을 건데 원칙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큰 피해를 입는다.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가는 차원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식 투자 원칙 다시 한번 새기면서 마음을 다스리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투자를 실행하기 전부터 항상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먼저 점검을 해야 되는데요. 투자한 다음에 점검하는 게 아니고 투자에 나서기 전에 우리가 점검해야 될 한 7가지 원칙 잘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인터넷상에. 그래서 제가 정리해 왔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요. 우리 다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 하나도 없어요. 자, 투자금은 여윳돈인가? 정말 이거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래야 마음의 안정을 갖고 투자해서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두 번째는요. 투자금의 규모예요. 나의 재산 상태, 그리고 심리적으로 감당 수준, 이런 것을 고려해야 돼요. 10억 가진 재산가, 100억 가진 재산가, 1억밖에 없는 재산가. 투자 규모가 당연히 틀려야죠. 왜냐하면 1억 가진 사람은 1000만원만 잃어도 큰 손실이잖아요. 그렇지만 10억 가진 사람의 1000만원 잃는 것은 1%밖에 안 되잖아요. 자, 이렇듯 규모에 따라서 자기가 심리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정해진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투자가 단기인지, 중기인지, 장기인지 꼭 정해야 됩니다. 물론 때로는 이것을 어떻게 일률적으로 정하냐. 종목에 따라서 단기 할 수도 있고, 장기 할 수도 있고, 중기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예, 맞습니다. 하지만 종목을 고를 때 이 종목은 단기로 들어갔어. 이 종목은 중기로 봤어. 장기로 봤어. 그것만큼은 꼭 정해야 되고요. 제일 좋은 것은 아예 애초에 자기 투자 스타일을 단기, 중기, 장기로 정해서 그렇게 묵묵하게 투자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재무제표 정도는 읽을 수 있는가? 경제 지식 정도는 어느 정도 갖추고 투자하는 게 좋겠다. 남의 말만 듣고는 다 좋아 보여요. 왜냐면 주식시장에서는요. 나쁘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요. 다 좋다는 얘기만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보를 자기가 걸러낼 수 있으려면요.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 재무제표를 읽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것도 어려운 원칙인데요. 소액으로 실전 투자 경험을 충분하게, 여기는 6개월 이상 지속해서 쌓았는가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경험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돈도 잃어봐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당하는구나. 이런 것을 누가 알려줘서는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몸으로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 5번 내용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만의 투자 원칙, 투자 철학 같은 것이 있는가. 이거는 굉장히 전문 영역인 것 같은데요. 누구나 다 자기만의 원칙은 있어요. 그 원칙을 다만 지키지 못할 뿐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멘탈 게임이라고 하죠. 자기 멘탈을 잘 관리해야 돼요. 주식 투자 원칙도 모르는 분 없어요. 지키지 못할 뿐이죠. 자, 그래서 자기만의 투자 원칙을 가졌더라도 그것을 꼭 지키려는 그런 마음가짐을 날마다 되새기면서 투자에 임해야 되겠다. 전쟁입니다. 주식 투자. 자, 상황이 어려운 시기에도 자신의 투자 철학을 믿고 따르며 견뎌낼 수 있는가. 6번하고 7번 같은 내용이에요. 자기의 원칙이 있는데요. 이것이 때로는
보통 멘붕이라고 그러죠. 멘붕이 오면 그걸 무너뜨립니다. 스스로. 그러면 자신의 투자 스타일이 완전히 깨지면서 주식시장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 투자하기 전입니다. 이런 것을 점검해보고 투자할 준비가 됐다 그러면 이제 투자를 실행하는 겁니다. 자, 투자를 실행해서는 한 9가지 정도를 이렇게 점검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 제일 중요하죠. 내가 투자하는 종목이 트렌드에 맞는 종목인가. 지금 상황에 딱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반도체가 트렌드죠. 얼마 전만 해도 5G가 트렌드였죠. 트렌드는 변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미리 캐치하고 잘 트렌드에 맞게 종목을 선정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다. 그 다음에 업종입니다. 어떤 업종? 지금 반도체 업종이 독점적이잖아요. 그래서 잘 가는 거예요. 진입을 쉽게 못 하잖아요. 경쟁 상대가 없잖아요. 그래서 잘 가는 거다. 우리가 종목을 투자할 때 그 업종에서 이 회사가 나름대로 독보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가 중요하다. 현재뿐이 아니고 미래의 사업 전망. 지금 물론 돈 잘 벌어요. 근데 미래까지 잘 벌 것인가. 물론 뭐 이런 것까지 파악한다는 건 전문가의 영역이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 이 정도까지는 한번 생각해보고 투자하는 것이 성공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보유 종목을 3에서 10종목으로 구성하고 비중 조절을 하고 있는가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한 종목에 몰빵하고 어떤 분은 한 10종목 이렇게 가지고 있고 하는데요. 보통 뭐 개인 투자가 한 서너 종목 정도면 정말 잘 분산해서 투자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비중 조절 중요합니다. 이거는 100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 사람이 심리적으로 지는 게 비중 조절 실패 때문에 져요. 비중만 적절하다고 그러면 아무리 급락이 와도 별로 심리적으로 흔들리지 않는다. 몇 번 강조해도 지키기 어려운 게 이런 비중 조절 원칙이다. 그 다음에 신규 발굴 종목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 일정 비중의 현금을 보유 중인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항상 전문가들이 얘기하죠. 그 얘기하는 전문가조차도 때로는 못 지키는 겁니다. 현금 보유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저도 해보면요.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는데 주식 투자하는 사람이 현금 가지고 있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거를 지켜내는 사람은 고수 중에서도 초고수예요. 말하기는 쉽습니다. 전문가도 항상 일정 부분의 현금 뭐 30%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못 지킬 수 있어요. 현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가 좋은 종목이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걸 어기죠. 어기더라도 반드시 단기간 내에 다시 원위치 시키는 그런 그러니까 일을 저질렀더라도 수습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진입시 리스크 관리를 위해 초도 매수와 추가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하는 습관이 되어 있는가. 요즘 같은 시장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즘에는요 일단 좋다 싶어서 따라가면 바로 물립니다. 그래서 천병이라고 하죠. 보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비중의 한 10%, 20% 이렇게 자기가 사고자 하는 양의 그 정도를 먼저 초도 물량으로 매입을 해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실패했다. 그러면 이제 밑에서 또 살 수도 있는 거고요. 비중이 작으니까. 성공했다. 그러면 추세적으로 좀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중 조절, 분할 매수를 해야만이 전략을 쓸 수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자신의 판단에 오류가 있었을 때 손실을 감수하고 물러날 수 있는가. 이게 손절이에요. 정말 주식 투자에서 하기 싫은 거 하지만 해야 되는 거. 그래서 글씨도 빨간색으로 해놨습니다. 중요합니다. 어떤 때 손절하냐면요. 자기가 어떤 종목을 샀을 때는 그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었긴 해 산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이 깨졌을 때 손절을 하는 겁니다. 아무리 손실이 났더라도. 나는 이 회사가 어디에 이걸 투자해서 그쪽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질 거라고 생각해서 투자했는데 경영진이 그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팔아야 되겠죠. 자기가 처음에 생각했던 내용하고 틀린 거니까요. 그런 때 손절을 해야 된다.
자신이 판단이 옳았을 때, 여덟 번째, 추가 매수를 통해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가. 자, 이것도 굉장히 손절만큼이나 어려운 겁니다. 개인 투자가들이 못하는 게 자기가 산 금액 이상으로 판 금액 이상으로 올라갔을 때 따라붙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 따라붙는 것은 웬만한 확신 갖고는 안 됩니다. 정말 확신이 들 때만 자기가 팔았는데 올라갔다. 그걸 더 높은 가격에 따라붙는다. 정말 고수 중에서도 초고수의 영역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7번, 8번 주식 투자에서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중요하지만요. 시장에 순응하지 못하고 시장과 맞서 싸우며 포지션과 결혼한 상태인가. 이게 그거예요. 주식과 결혼하지 말라. 그거예요. 그리고 시장과 맞서 싸우지 마라. 순응해라. 우리 개인이 시장을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시장에 순응하라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는 자, 좋은 내용이에요. 정말 투자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만 지키면 잃을 일이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탐욕과 공포가 만연되어 있습니다. 한 번쯤 여러분들 마음을 가라앉히고 투자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